안녕하십니까. 구리 이단 상담소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신천지 바로 알고 대처하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는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그리고 신천지가 한국 교회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점을 알아서 예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신천지라는 그 독특한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현장에서의 대처법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천지 이렇게 대처하자. 신천지는 상황별 대처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숙지해 두셔야만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길에서 신천지인을 마주쳤을 경우, 또 두 번째, 길에서 신천지로 의심되는 사람이 포섭 활동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세 번째, 내 가족이 신천지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경우, 네 번째, 내 지인이 신천지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경우, 다섯 번째, 내가 공부하던 곳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경우, 그리고 여섯 번째, 신천지 입교 후에 회의감을 느껴 빠져나오고자 하는 경우. 더 많은 경우가 있지만 우선은 가장 많은 상담이 들어오는 6가지의 사례를 위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길에서 신천지인을 마주쳤을 경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신천지인 줄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신천지 말씀 대성에 이렇게 막 띠를 두르고 신천지 옷을 입고 대놓고 본인들이 신천지라고 써서 저렇게 해놓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신천지가 포섭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신천지 홍보, 대놓고 신천지라고 써놨죠. 먼저 상대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단지를 이 사람들이 막 나눠주면 받아주지 마세요. 말을 걸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려고 하면 들어주지 마세요. 그걸 들어주고 받아주면 이 사람들이 매우 뿌듯해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절대 상대해 주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말싸움을 거시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들 신천지야? 이런 데서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하시면서 말싸움을 하세요. 막 당신들 제정신이야? 정신 차리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말싸움 하시는 경우가 발생해요. 하지만 말싸움도 걸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장에서의 어떤 설득으로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끔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혹여 말싸움이 생긴다면 어쩌다 보니까 그러시는 경우도 있어요. 신천지 때문에 어떤 인생의 피해를 겪으셨거나 가족 중에 피해자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길에서 신천지가 활동하는 거 보면 보통 그냥 못 지나치시고 막 말싸움을 거시거든요. 말싸움이 벌어지면 먼저 대화 내용, 그 대화하시는 내용을 녹음하세요. 그 사람들이 왜 녹음하냐고 물어보면 혹시 법적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증거로 내가 사용하기 위해 녹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괜찮습니다. 녹음하세요. 녹음하시고 신체적인 접촉, 절대로 금하셔야 합니다. 신천지인들은 신체적인 접촉을 할 시 동영상을 찍어둔 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공격을 해 들어오거든요. 절대로 신체적인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또 네 번째, 구청에 전화하여서 그 신천지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 공원이나 길거리일 겁니다. 그 공원이나 길거리의 그 활동이 사전에 신고된 활동인지 허가된 활동인지 물어보시고 제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허가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또 신천지가 이단 종교라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로 여러분 신천지 활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길에서 신천지인을 목격했을 경우에 4가지 짧은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길에서 신천지로 의심되는 사람이, 신천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의심되는 사람이 포섭 활동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입니다. 이제 2인 1조 혹은 3인 1조입니다. 저런 식으로 한 사람이 순수한 사람을 붙잡고 무언가 막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막 다양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어요. 누가 봐도 신천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경우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역시 첫 번째, 신천지인들이 말 걸어와도 무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대화를 하더라도 연락처를 절대 적어주면 안 됩니다. 아주 다양한 수법을 신천지가 사용합니다.
뭐 전혀 이단처럼 보이지 않는 식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해요. 커피 같은 걸 타주면서 제가 카페를 창업했는데 커피를 제가 직접 이거 내린 커피인데 한번 맛보시고 이 커피 맛이 어떤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거나 제가 무슨 작품을 준비 중인데 작가인데 혹은 뭐 작품을 준비 중인데 사람들의 수요를 알아보고 있어요. 가장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뭔가요?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가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질문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전혀 이단처럼 안 보이게. 그랬을 경우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해드리고 얼마든지 설문을 해드릴 수 있지만 그 끝에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추첨으로 기프티콘 드립니다.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이런다거나 사례해드립니다.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2차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를 요구한다면 절대로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특히 20, 30대 청년분들 이런 신천지의 방식으로 너무 많이 신천지에 빠지고 있는데 절대로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말싸움이 생긴다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시고 신체적인 접촉은 금하셔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구청에 전화하여 그 공원과 거리 관리인 담당자분께 연락하여서 이것이 사전에 신고되고 허락된 활동인지 확인하시고 제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포섭 활동은 길이나 공원에서 하지 않고 그 지하철역 안이나 아니면 백화점 입구, 그 백화점 입구나 통로들은 넓고 크다 보니까 그런 백화점 입구 이게 이동 인구가 많은 유동 인구가 많은 그런 곳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역 관리인이나 백화점 담당자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제재 요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친다면 어쩌면 비겁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피해자가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6번째 행동 강령입니다. 잘 모르고 지금 포섭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고 있는데 신천지인들이 팀을 이루어서 한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사람이 뭔지 모르고 막 웃고 있는 장면이 발견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현장을 덮치지 마세요. 말싸움이 발생하니까 그 현장에 가서 말을 걸기보다는 그 주위에서 기다리세요. 기다리셨다가 이제 이 설문조사가 짧게 끝나고 흩어질 겁니다. 흩어지면 신천지인들은 팀을 이루어서 가고 당한 사람은 혼자 갈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당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 당한 사람 시간을 두고 한 2, 3분 간격으로 쫓아가신 다음에 따라가셔서 신천지라는 집단의 포섭 활동일 거라는 그런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꼭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길에서 신천지로 의심되는 사람이 포섭 활동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에 대한 6가지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세 번째, 내 가족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경우. 여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행동 강령은요. 티도 내시면 안 됩니다. 티. 대부분의 가족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내 가족이 신천지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세요. 뭐 제보를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그 가족이 휴대폰을 우연하게 봤는데 그 휴대폰에 신천지 연락이 온다거나 신천지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다거나 아니면 그 가방에서 신천지 교재가 나온다거나 내 가족이 길에서 신천지 전도 활동하고 있는 걸 아는 지인이 보고 연락을 해줬다거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가족분들은 내 가족이니까 수십 년 함께 지낸 가족이고 걱정되니까 혹시 신천지 이런 데 다니는 거였어? 똑바로 말해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절대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신천지인들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가 신천지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구나 라고 생각한 즉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신천지에서 꺼내려면 그 이단 종교에서 돌아오게 하려면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상담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게끔 해야 합니다. 또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을 잘 받으면 높은 확률로 그 신천지인을 꺼낼 수 있습니다. 치료율도 높고요.
문제는 신천지 입장에서 그 신천지인들이 상담소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죠. 상담소에 못 가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상담소는 뱀소굴이다. 상담소는 독사굴이다. 그 상담사들은 그러면 뭐죠? 뱀입니다. 뱀, 독사. 그래서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그 상담받은 신천지인들이 영혼이 독에 취하여 사망하게 되고 지옥 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20만이 넘는 신천지인들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매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상담소를 가지 않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아들이 신천지에 만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 상담소 가자 이렇게 잡아 끌면 이 아들 입장에서는 물론 부모님은 막 안타까우니까 막 이렇게 데려가시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거기 뱀소굴인데 거기 끌려 들어갔다가 신천지로 돌아온 사람이 많지 않은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핥히고 물어뜯고 막 몸싸움을 하면서까지 도망칩니다. 막 그 과정에서 다치기도 하고요. 막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일도 있고 차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막 다치고 이렇게 피나고 멍들기도 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벌어집니다. 그럼 그 사진들을 찍어서 신천지 나름대로 그 사진들을 통해서 신천지인들에게 교육합니다. 그 제목은 상담소의 진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상담소의 진실 그러면서 막 피나고 멍든 사진들을 보여주면 신천지인들이 생각하기에 상담소라는 곳은 매우 악하고 신천지인들을 막 폭행하는 나쁜 집단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동안 상담소 끌려갔던 사람들이 못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물론 실제로 상담소에서 그렇게 악한 짓을 절대 하지 않고 매우 예의 있게 상담을 진행합니다마는 그 오해와 공포의 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신천지인들에게 교육을 해놨습니다. 혹시 지금 신천지 다닌다는 사실을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이 혹은 교회에서 알아차리면 우리 신천지로 바로 연락을 주세요.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라고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 신천지인 걸 알아차렸는데 신천지 다니는 거였어?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 신천지로 바로 연락하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천지로 연락을 보냅니다. 그러면 매우 높은 확률로 가출합니다. 여러분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걱정돼서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가출하는 일이 진짜로 발생해요. 진짜로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냐면 상담소 갈까봐 그 공포스러운 상담소 갈까봐 가출합니다. 혹은 여러분이 상담소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신천지 섭외부라는 부서가 있는데 이 섭외부가 그 해당 신천지인을 매우 밀착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상담소와 접촉이 예상되면 막 집 앞에 찾아온다거나 직장과 학교로 찾아온다거나 온갖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부드러운 상담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분들이 신천지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시면 너무 깜짝 놀라셨겠지만 그 마음 우선 가라앉히시고 티도 내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행동 강령입니다. 너 신 이렇게 떠보셔도 안 돼요. 떠보시지도 마시고 티도 내지 마시고 먼저 상담소로 즉시 연락을 주세요. www.jesus114.net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전국 상담소 협회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 들어오시면 14군데에 달하는 전국 상담소가 나오는데 가까운 상담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전화를 주세요. 상담소로 전화를 주셔서 지금 상황이 어떻고 여건이 어떻고 신천지에 빠진 지 몇 년 정도 돼 보인다 하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가족 상담 예약.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무턱대고 여러분의 가족을 데리고 신천지 상담소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고 여러분이 먼저 상담소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가족 상담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해요. 신천지에서 너무 무섭게 교육해놨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반응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상담소 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어떻게 이 사람에게 대해줘야 이 사람을 부드럽게 도망치지 않게끔 상담소로 연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먼저 배우시고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여건이나 몇 년 됐는지 그 직책이 무엇인지 여러 상황에 따라서 대처법과 설득법이 다양합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설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신천지에 빠져 있는 해당 가족분을 매우 부드럽게 대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대부분 내 가족이 신천지라는 곳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 그 사람을 막 윽박지르고 막 몰아세우세요. 너 어떻게 그 교주 할아버지가 믿어지니? 제정신이니? 이러시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부부 관계인 경우는 막 이혼하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루아침에 내 가족이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교주가 믿어질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막 몰아세우고 막 혼내고 막 윽박지르시는데 이러면 그 해당 신천지인 입장에서는 매우 공포를 느끼고 압박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지고 상담에 연결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서는 해당 가족분을 매우 부드럽게 대해 주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막 고성방가 막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면서 막 가로등을 붙잡고 막 토하고 이러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길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러시진 않으시죠? 이해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했구나, 아주 만취 상태구나 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신천지도 똑같습니다. 술로 비유하자면 극도의 만취 상태입니다. 교리 중독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자그마치 7개월의 교육을 하루에 3시간씩 받아야만 신천지 입교가 가능하니까요. 처음에는 한 잔, 두 잔, 본인도 취했는지도 모르고 재미있으니까, 사람들이 착하니까 마시다가 만취 상태가 된 겁니다. 문제는 본인이 극도의 만취 상태라는 사실을 취한 사람 입장에서는 몰라요. 모릅니다. 본인이 매우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줄 알고 본인이 매우 또렷한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신천지를 벗어나서는 제대로 신천지를 벗어난 방식의 생각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가족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바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독 상태구나. 이 중독 상태를 벗어나면 원래는 멀쩡한 사람인 건데 이렇게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 지금 취해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따뜻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상담을 받고 신천지에서 나왔는데 부모님께서 처음에 저를 설득하실 때 너 그 교주 할아버지가 믿어지니? 바보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붙잡고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데를 갔겠니? 제대로 살펴주지 않은 엄마 아빠 잘못이다. 상담소가 나쁜 곳이라고 신천지에서 배웠겠지만 엄마 아빠가 가서 만나보니까 참 좋은 분들이더라. 엄마 아빠 말 한 번만 듣고 도망치지 말고 상담 한 번만 받아주겠니? 혹시 강림이 해코지 하려고 하고 상담소에서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상담 그만두고 너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게 그러셨어요. 저는 거기서 세상이 무너져도 부모님만은 내 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받기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힘들었지만 부모님이 옆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받은 거였어요. 지금 가족이 신천지에 빠져서 고통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부디 그 가족분을 따뜻하게 대해 주시길 바라요. 가족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회복에 있어서요. 여러분이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부드럽게 대해 주신다면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 상담소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해 주세요. 지금은 저희가 전화 상담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방문 상담이 지금은 다 중단된 상황이지만 전국적으로 방문 상담이 가능해지는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여러분의 가족을 상담소로 데려온다기보다는
그 상담 과정이 준비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동안 상담소와 긴밀하게 연락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의 가족분의 상황이 어떠한지도 주기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 더 저희가 섬세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거든요. 6번째, 상담소와 여러분께서 접촉 중인 사실을 해당 신천지인이 모르게 하셔야 됩니다. 모르게. 알게 되면 역시 신천지로 보고하고 가출하거나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지인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거는 가족과 유사하지만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먼저 티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지인, 친구가 되었거나 내 지인,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그 지인이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설득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데리고 상담소로 간다거나 여러분의 설득으로 그 사람을 회심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분들께 이 사람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 사람의 가족분들께요. 그래서 그 가족분들이 그 여러분의 지인을 데리고 상담소에 가게끔 해야 합니다. 가족의 노력이나 아주 강한 설득, 강권이 있어야만 이 사람들이 상담소에 가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가족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내가 공부하던 곳이 사실은 신천지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경우입니다. 신천지는 사람들을 데려갈 때 거기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데려가죠. 한참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서야 신천지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뇌가 덜 된 상태에서 신천지가 원하는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중간에 여기가 신천지였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무슨 인터넷 검색이든 주변에서 도와줬든 알아차리게 되었다면 많은 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시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럼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천지와의 그 연결고리를 하룻밤 빨리 끊어내셔야겠죠. 신천지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당신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이고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에 데려가려고 했다는 사실에 내가 매우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도 찾아오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할 시 스토커라고 신고하겠습니다. 내가 제공했던 나에 대한 정보는 전부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연락하시고 차단하세요. 번호가 바꿔서 전화가 오면 그 번호 역시 차단하세요. 그리고 2번 이상 찾아오면 경찰에 정말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리고 신천지 센터 사물함에 두고 나온 짐이 있다면 그걸 되찾고 싶으시다면 가서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어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좀 두렵다거나 마음이 껄끄러우시면 경찰분들께 동행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사정을 설명해 드리고 부탁드리면 매번 매우 감사하게도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인해 후유증이 남을 것 같다. 내가 센터에서 신천지에서 공부한 것들이 좀 나를 헷갈리게 만들고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즉시 상담소로 연락을 주세요. 그것이 치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치료해드리는 클리닉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천지 입교 후에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 제일 첫 번째, 내가 영혼을 쏟을 만한 곳인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보는 것이 죄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맹목적으로 한쪽 말만 듣는 것이 편향적인 거죠. 그리고 우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신천지 자료들을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유튜브 채널 종말론 사무소에 신천지 탈퇴 매뉴얼 동영상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소로 연락할 용기가 생기시면 바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상담소 연락처 0505-366-3391 혹은 369-3391이고요. 저희 상담소 사이트와 전국 상담소 사이트입니다. 신천지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하자라는 주제로 실제적인 대처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